철학산책입니다. 철학산책. 지난주 수요일에 제가 난 1편 한비자, 그죠? 한비자 난일 난이는 지지난주였고, 지난주에 난3 난4편 읽었었는데, 난1 난2 난3 난4 요게 상당히 다른 편들에 비해서 수준이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죠, 그죠? 비유의 수준도 그렇고 나오는 얘기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기타 등등 정황상 한나라 문제 이후에 그린 것 같고, 정확히 언제인지 모르겠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난사편까지 해서 이제 난편이 끝났고, 난 등등 편이 끝났고, 이번에는 난세입니다. 난세. 난일 난이 난삼 난사 난오가 아니니까 아마 다른 편인 것 같습니다. 난세입니다. 난세. 보통 난세라 그러면 이제 뭐 어지러운 세상 그렇게 쓰는데, 여기서는 어려울 난자에다가 세입니다. 세. 법술세. 세력할 때 세자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뭐 내용은 모르죠. 내용은 읽어봐야 알지. 자, 신자는 말했다. 여기서 신자는 신도를 의미합니다. 신도. 법가사상가인 신도입니다. 신도가 말했다. 하늘을 나는 용은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오르려는 뱀은 안개에서 논다. 구름이 걷히고 안개가 개이면 용과 뱀은 지렁이나 개미와 다를 바 없이 땅에 떨어지고 만다. 그것은 이들이 타는 구름과 안개를 잃었기 때문이다. 택시기사는 택시 밖으로 나가면 그냥 아저씨죠, 그죠? 그런 거지. 현명한 사람이면서 어리석은 사람에게 굽힘은 자신의 권세가 가볍고 지위가 낮기 때문이다. 못난 사람이지만 현명한 사람을 굴복시킬 수 있는 것은 권세가 무겁고 지위가 높기 때문이다. 세에 관한 이야기네, 그죠? 법술세 중에 세입니다. 세. 성인인 요임금도 아무 신분이 없는 필부였다면 불과 세 사람도 다스리지 못했을 것이다. 폭군으로 유명한 하나라의 거랑이 천자의 자리에 있었으므로 세상을 어지럽힐 수 있었다. 나는 이로써 권세와 지위는 믿을 수 있어도 현재라는 거는 현명하고, 그 다음에 제주요, 제주. 현명하고 제주 있음, 뭐 그런 거. 현재와 지혜는 부러워할 것이 못됨을 알았다. 이거는 권세에 따라서 사람들이 휘둘리고, 그리고 세상이 실제로 좌지우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지혜가 많다, 아니면 지혜롭다, 착하다, 뛰어나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사실은 별로 의미 없을 수 있다는 거죠. 자, 무릇 활의 힘은 약한데도 화살이 높게 올라가는 것은 바람의 힘을 탔기 때문이고, 자신은 못났는데 그 명령이 잘 시행되는 것은 많은 사람의 도움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성왕인 요임금이 보잘것없는 노예 속에 파묻혀 있었다면 민중들은 아무도 그 말을 듣지 않았겠지만, 천하의 임금으로서 남쪽을 보고 앉아 명령을 하면 곧 행하여지고 금하면 곧 그쳤던 것이다. 이로 미루어 본다면 현명과 지혜만으로는 많은 사람을 굴복시킬 수 없지만 권세와 지위로서는 현명한 사람도 굴복시킬 수가 있는 것이다. 세에 대해서 되게 표준적인 설명이고, 저는 이제 세라는 게 그 한비자에서 막 직접적으로 이렇게 이것저것 설명을 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한비자에서 앞에 읽었던 것 중에. 근데 요 난세편에서는 이제 되게 명료하게 잘 설명해 놨네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제 방송을 누가 이제 듣는다 그러면, 듣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이 사람 말을 잘하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족도 모르는 놈이 이제 헛소리 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제가 뭐 달마시안 TV 운영하는 이상민이 아니라, 만약에 그거라면, 만약에 이제 대학교 교수라면, 대학교에 이제 뭐 예를 들어 어디 허름한 대학교라도 상관없이 거기 이제 철학과 교수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제 거기 껌뻑 죽겠죠. 내가 이제 아무리 개소리를 해도, 예를 들면 이제 해결은 짱짱 잘생겼어요 이런 소리를 해도 사람들은 맞아요, 해결은 짱짱 잘생겼어요 이제를 하겠죠. 그게 세라는 거예요. 세. 기세 그런 의미인데, 자기 지위와 권위와 지위를 잘 이용해서 자기의 뜻을 펼 수 있는 것, 그런 능력을 세라고 하죠. 예를 들면 제가 아무리 맞는 말을 해도, 제가 아무런 권위, 아무런 지위가 없으면 사람들은 제 말을 안 믿을 것이고, 반대로 내가 아무리 개소리를 해도 내가 어떤 지위, 어떤 이제 세력이 있으면 사람들은 내 말을 듣고 따를 거라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이제 구독자 100명인
내가 구독자 100명일 때하고 내가 구독자 지금 3140명이니까 3140명일 때하고 사람들이 내 말을 듣는 게 다를 거라는 거지. 왜 그럴까? 사람은 똑같은데. 사람은 똑같고 버는 돈은 좀 많아졌나? 버는 돈은 몇만 원 더 늘었지. 5만 원에서 10만 원 늘었나? 아무튼 버는 돈 좀 많아졌고 근데 사람은 똑같고 아는 것도 사실 크게 달라진 거 없고. 여자친구는 좀 바뀌었나요? 뭐 모르겠네요. 아무튼 근데 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내 말을 듣고 어떤 사람은 내 말을 안 들을까? 그때 사람들은 내 말을 안 듣고 지금 사람들은 내 말을 들을까? 예를 들면 그런 게 이제 새인 거죠. 여러분도 보면은 사기꾼들 뭐 만나실 때 가끔 이제 이분은 어디 어디에 무슨 회장님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지잖아요. 사람을 속이라는 게 아니라 여기서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비자에서 얘기하는 거는 법과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사람을 속이라는 게 아니라 사람을 속여서 이제 뭐 나락으로 떨어뜨려 아니면 뭐 네 이득을 취해라 그런 게 아니라 그걸로 네 뜻을 잘 펴서 정치를 잘 해라. 이 이치를 깨달아야 된다. 네가 아무리 맞는 말을 하더라도 새를 알지 못하면 네가 제대로 활동할 수 없을 거다. 예를 들면 그런 취지에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게 더 좋겠습니다. 더 맞는 말이겠어요. 자, 신자의 말에 어떤 사람이 반론을 펴면서 말했다. 나르는 용은 구름을 타고 오르려는 뱀은 안개 속을 노닌다고 하는데 나는 용과 뱀이 구름과 안개의 세력에 의탁하지 않는다고 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무릇 어질고 재주 있는 선비를 제쳐놓고 오로지 권세에만 맡겨도 나라가 잘 다스려질 수가 있느냐? 나는 아직 그런 예를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신도가 이제 새에 대해서만 얘기하는데 그거는 너무 잘못된 얘기 아니냐? 그렇게 비판한 얘기가 있다는 거죠. 무릇 구름과 안개 새가 있어서 그것을 타고 논일 수가 있는 것은 용과 뱀의 재질이 뛰어나기 때문이다. 지금 구름이 성하게 피어올라도 지렁이는 그것을 탈 수가 없고 안개가 아무리 짙게 퍼져도 개미는 거기에 논일 수가 없다. 무릇 성하게 피어오른 구름이나 짙은 안개에 새가 있다고 해도 그것을 타고 거기에 논일 수가 없는 것은 지렁이나 개미의 재질이 빈약하기 때문이다. 폭군인 거랑이나 주왕이 남면이란 건 이제 왕으로서 뭐 그런 말이죠. 남면하여 천하의 임금이 되어 천자의 위세를 구름이나 안개로 삼았어도 세상이 어지러움을 면치 못한 것은 거랑이나 주왕의 능력이 모자랐기 때문이다. 또한 신도는 요임금이 권세로서 천하를 잘 다스렸다고 하였는데 그 권세라는 것은 거랑이 권세로서 세상을 어지럽게 한 경우와는 무엇이 어떻게 다른 것이냐? 무릇 권세라는 것은 현명한 사람은 이를 이용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이를 이용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어진 사람이 이를 이용하면 세상은 다스려지고 못된 사람이 이를 이용하면 세상은 어지러워지는 것이다. 사람이 타고나는 성정, 바탕이죠. 성정을 보면 어진 사람은 적고 못된 사람은 많다. 만약 군주의 위세라는 것은 이기라는 거는 아무튼 이론 그릇, 그러니까 아무튼 도구 같은 거, 이기를 세상을 어지럽힐 못된 사람에게 더해주면 이것은 곧 권세로서 세상을 어지럽히는 것이 많아지고 권세로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적어지게 되는 것이다. 무릇 권세는 나를 다스리는 데 편하고 세상을 어지럽히는 데도 이롭게 쓰일 수가 있다. 주서에 이렇게 이야기했다. 호랑이를 위하여 날개를 달아주지 마라. 바야흐로 마을에 날아들어 사람을 골라 잡아먹을 것이다 라고 했다. 무릇 못된 사람이 권세를 이용하게 하는 것은 호랑이의 날개를 붙여주는 것과 같다. 여러분이 자유당 지지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죠. 좀 지지하지 마 이 병신들아. 하나라의 거랑이나 은나라의 주왕은 높은 누각과 깊은 연못을 만듦으로써 민중들의 힘을 다하게 했고 포락이라는 가혹한 형벌로서 민중의 생명을 손상시켰다. 포락은 극형인데요. 무슨 형벌이냐면은 그 불붙은 기둥, 아무튼 불붙어서 이제 불로 데워서 이제 뜨거워진 기둥을 사람이 끌어안고 이제 타죽게 하는 그런 형벌이라고 하던데, 아닌가? 그 기둥 위를 걸어가게 하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기둥 관련한 거였을 것 같아요. 자, 포락이라는 가혹한 형벌로서 민중의 형벌을 자, 이렇게 주왕과 거랑이 지 좆대로 일을 저질렀던 것은 남면한 임금 자리의 권세가 날개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호랑이한테 날개를 달아준 거죠.
만약 거랑이나 주왕이 한낱 필부였다면 처음부터 한 가지도 행하지 못하고 자신들이 형벌을 당해 죽었을 것이다. 이와 같이 권세란 호랑이같이 잔인하고 탐욕스러운 마음을 길러주어 난폭한 일을 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곧 천하의 우환이다. 권세는 다스려지고 어지러워지는데 대해서 본래 일정한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신자가 주장하는 말에는 권세만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다고 하니 이것은 곧 지혜에 미치는 바가 얕은 것이다. 신자가 아는 게 없다 그런 말이죠. 무릇 좋은 말이 끄는 튼튼한 수레라도 말을 몰지 못하는 노예를 시켜 몰게 하면 남들의 웃음거리가 되겠지만 왕량 같은 사람에게 몰게 하면 왕량은 말 잘 모는 사람이죠. 하루에 천리를 달릴 것이다. 수레와 말은 달라지지 않았는데 한편으로는 천리를 가게 되고 한편으로는 남의 웃음거리가 된다는 것은 교묘함과 졸렬함의 거리가 너무나 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지금 한나라의 왕자리를 수레로 보고 권세를 말로 보고 명령을 고삐로 삼아 형벌을 채찍으로 여겨서 요임금이나 순임금으로 하여금 이를 몰게 하면 세상은 잘 다스려지고 거랑과 주왕으로 이를 몰게 하면 세상은 크게 어지러워질 것이다. 이것이 곧 어짐과 못됨의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무릇 빨리 달려서 멀리 가려면 왕량 같은 명수에게 맡겨야 함을 알면서도 이익을 증진하고 해악을 제거한 데는 현명하고 유능한 사람에게 맡겨야 됨을 모르니 이는 곧 유추하여 알지 못하는 데서 오는 우환이다. 요임금이나 순임금은 민중을 잘 다스리는 왕량이었다. 자, 신자의 의견을 소개하고 이번에는 신자의 의견에 반대되는 의견을 소개했는데 신자는 지혜보다는 권세가 앞선다 그랬고 그죠? 요 신자의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은 권세도 중요하지만 권세보다는 역시 이제 지혜가 앞서야 되지 않냐. 권세를 세라는 거를 이제 족도 모르는 놈들한테 주면은 이명박근혜 정권처럼 된다. 예를 들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또 어떤 사람이 반론을 편 사람에 대해서 또 이렇게 얘기했다. 신자는 권세라는 것은 관리를 다스리는 힘이 충분히 있다고 했다. 앞서 반론을 폈던 객은 말하기를 반드시 어진 사람이 있어야 비로소 나라는 다스려진다라고 했으나 그것은 그렇지가 않다. 무릇 권세라는 것은 이름은 하나이지만 그것이 뜻하는 갈래는 무수하다. 권세라는 것이 반론자의 말처럼 자연적인 것이라면 권세에 대해 이런저런 말을 할 필요가 없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권세는 사람이 만들어낸 것에 대해서다. 지금 앞서 말한 반론자는 요임금과 순임금이 권세를 얻었기 때문에 세상을 잘 다스렸고 거랑과 주왕은 권세를 얻었기 때문에 세상을 크게 어지럽혔다라고 했는데 나도 요임금이나 순임금이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진 않는다. 비록 그러나 그러한 경우의 권세는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무릇 요임금이나 순임금이 태어나 임금의 자리에 있었을 때 거랑이나 주왕 같은 폭군이 비록 10사람이 나타났다 해도 어지럽지 않았던 것은 권세에 따라 잘 다스려졌기 때문이다. 거랑과 주왕과 같은 못된 사람이 태어나 임금의 자리에 있었을 때 요임금이나 순임금 같은 성군이 10사람이나 있었어도 잘 다스려지지 않았던 것 또한 권세에 의해 어지러워졌던 것이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권세로서 잘 다스려졌으면 어지러워질 수가 없고 권세로서 어지러웠을 때에는 다스려질 수가 없다라고 한다. 이것이 곧 권세의 두 가지 가운데 자연의 권세이고 사람이 만들어낸 권세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사람은 사람의 권세하고 자연의 권세라는 걸로 구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물론 이게 뭐 내용이 딱 마음에 드는 내용은 아닌데 일단 뭐 그렇다고 합시다. 난 편보다는 훨씬 낫네요. 그래도 자, 내가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권세이다. 이 일에서 현명한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렇다면 무엇으로써 그러함을 밝힐 수가 있느냐. 객이 말하기를, 객은 이제 한비랍니다. 이건 각주가 붙어있네요. 주석이 붙어있네요. 자, 객이 말하기를 창과 방패를 파는 사람이 있는데 그 방패의 단단함을 자랑하기를 어떤 물건으로도 이 방패를 뚫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해놓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그 창을 들고 자랑하기를 내 창의 날카로움은 무슨 물건이라도 뚫지 못할 것이 없다 라고 했다. 이거 모순이죠, 그죠? 여러분 아시죠? 자, 이에 어떤 사람이 묻기를 그대의 창으로 그대의 방패를 뚫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자 그는 이에 대해서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라고 했다. 이를 미로 생각하건대 무엇으로도 뚫을 수 없는 방패와 무엇이나 뚫지 못할 것이 없는 창은 명목상 양립할 수가 없는 것이다.
무릇 어진 사람의 능력은 권세로서 금지할 대상이 될 수가 없고, 한편으로 권세로서 다스리는 돈은 강제적으로 금지하려는 것이 된다. 그래서 권세로서는 금지할 수가 없는 현재, 그러니까 현명함과 재능력, 현재와 무엇이나 금지할 수 있는 권세가 서로 대치하는 것은 창과 방패의 논법과 같다. 현재와 권세가 서로 용납될 수 없음은 또한 명백한 일이다. 또한 요임금과 순임금은 성왕과 거랑과 주왕과 같은 폭군은 천세에나 한 번 나는 것이지, 어깨를 나란히 하고 발 뒤꿈치를 쫓아 잇따라 나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아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로 말하면 중간치의 인물이 끊임없이 나오는데, 내가 문제 삼고자 하는 권세는 이러한 중간 수준의 권세를 지닌 통치자이다. 좀 얘기가 지리멸렬해지는데요. 중간치란 위로 요임금과 순임금 같은 성왕에는 못 미치고 아래로는 거랑이나 주왕 같은 폭군이 될 수 없는 경지인데, 법을 가지고 권세를 타면 나라를 잘 다스리지만 법을 어기고 권세를 피하면 곧 어지러워진다. 지금 권세를 버리고 법을 어기며 요순 같은 성현의 나타남을 기다리면, 요순 같은 성현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면 요순이 나와야만 세상은 다스려질 것이다. 이는 기다리는 동안에 천세는 어지럽다가 이들이 나온 뒤에 일대만 다스려지는 것이 된다. 그러니까 요순이라는 사람들이 흔히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요 사람들이 정치해 주시길 기다리면서 하염없이 기다리면, 그 사람이 없는, 예를 들면 1000년 동안은 어지럽다가 요순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정치하는, 예를 들면 10년 동안은, 아주 짧은 시간 동안은 괜찮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너무 이제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냐, 현실적으로. 뭐 그런 얘기인 거죠. 자, 무릇 천세 동안은 잘 다스려지고, 이와 반대로 법을 지키고 권세를 타면서 걸주 같은 폭군을 기다리면 마침내 걸주가 나타나 세상은 어지러울 것이나, 이는 천세 동안 잘 다스려지다가 걸주가 나타난 한 세만은 어지러워지는 것이 된다. 무릇 천세 동안 잘 다스려지고 1세 동안 어지러워지는 것과 1세만 잘 다스려지고 천세 동안이나 어지러워지는 것은 마치 날갯말을 타고 각기 반대 방향을 향해 달리는 것과 같으니 그 거리 또한 멀어지는 것이다. 큰 차이가 있다, 그런 말이죠. 무릇 굽은 나무를 바로잡는 법을 버리고 길을 재고 부피를 헤아리는 척도를 쓰지 않으면 해중 같은 명공에게 수레를 만들기에도 바퀴 하나 이루지 못할 것이다. 포상으로 장리하고 형벌로서 억누르려 함이 없고 권세를 잃고 법을 버린다면 요순 같은 성현이 집집마다 사람마다 찾아다니면서 설득하고 설명해도 새집이라는 건 이제 새 가구를 하나 둘 셋 할 때 셋이요. 새 집을 다스리지 못할 것이다. 무릇 권세만이 정치를 하는데 충분히 쓸만한 것임은 명백하다. 그런데도 앞서 말한 반론자는 반드시 어진 사람을 기다려야 한다라고 했으니 이것은 그렇지가 않다. 생일에 먹으려고 일주일을 굶는다는 속담이 있듯이 사람이 100일을 먹지 않고 기름진 쌀밥과 고기만 기다리면 굶주린 사람은 아마 뒤질 것이다. 지금 요순과 같은 현재가 나타나기만을, 그러니까 뛰어난 사람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려 지금 세상의 어지러운 민중을 다스리려는 것은 마치 기름진 쌀밥과 고기만을 기다려 굶주린 사람을 구하려는 것과 같다. 또한 앞서 반론한 사람이 뛰어난 말과 튼튼한 수레를 노예가 몰게 되면 남들의 웃음거리가 되지만 왕량 같은 사람이 몰게 되면 하루에 천리를 갈 수가 있다라고 했는데, 나는 그렇다고 여기지는 않는다. 머나먼 월나라에 헤엄 잘 치는 사람을 기다려 중원에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지려 하면 월나라 사람이 아무리 헤엄을 잘 치더라도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지지는 못할 것이다. 너무 머니까요. 옛날에 왕량 같은 명인을 기다려 지금의 말을 몰려고 한다면 그 또한 월나라 사람에게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지게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것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 뻔하다. 좋은 말과 튼튼한 수레가 있을 경우 50리마다 역참을 만들고 보통의 수레모래를 시켜 바꿔가면서 달리게 하면 빨리 달려 멀리 갈 수 있을 것이고 하루에 천리도 갈 것이다. 어찌 꼭 옛날의 왕량만을 기다려야 하느냐. 앞서의 반론자는 수레를 몰게 한 데 있어 굳이 왕량 같은 명인이 아니면 반드시 노예에게 몰게 하여 실패하고 말 것이다.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서도 요순 같은 성현이 아니면 걸주 같은 폭군에게 맡겨 반드시 어지럽히고 말 것이다. 이것은 둘 아니면 하나라는 논법인데, 이는 맛에 있어서 엿이나 꿀처럼 달거나 아니면 반드시 쓴바귀나 두루미 냉이와 같이
두루미 냉이와 같이 쓴 것이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는 곧 아무리 웅변을 토하고 많은 말을 거듭하여도 이치를 떠나고 술법을 잃은 것으로 양극단의 의논이 될 뿐이다. 어찌 저 신자의 도리를 갖춘 논설을 비난할 수 있을 것이냐. 앞서 반론한 이의 의논은 나의 이러한 논리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라고 했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난세편인 것 같은데, 난세편은 크게 세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일단 처음에 이제 신도의 의견을 빌어가지고 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법술세 중에 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그 신도의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의 의견을 하나 실어놓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도의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에 대해서 다시 또 반대하는 사람의 의견을 실어놨어요. 좀 마지막 의견이 좀 지리멸렬하긴 해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지. 예를 들면 난세편은 이런 거예요. 누가 이제 딸기가 좋아 라고 했어. 근데 어떤 사람이 이제 나는 딸기가 싫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옆에서 듣고 있던 사람이 나는, 예를 들면 딸기가 좋은 사람도 있고 싫은 사람도 있을 테니까 예를 들면 반반씩 먹어라, 예를 들면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그렇게 얘기하면 되게 훌륭해 보이지만은 그냥 그건 극단 나쁘게 얘기하면 그냥 양비론인 거지 사실은. 그래서 세 번째 논의가 좀 지리멸렬합니다. 읽어보시고 이제 들어보시면 알겠지만은 좀 지리멸렬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 좀 이제 구석이 있어요. 일단은 뭐 논자 2와 논자 3은 그렇다 치더라도 신도가 이제 세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은 사실은 되게 법가에서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세에 대해서 아주 명료하게 난 설명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요 점에 대해서는 잘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도는 필요하지. 제도라는 것도 필요하고 세라는 것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하고 다 그런데, 예를 들면 뒤에 두 사람들의 논쟁이 지리멸렬하고 말이 안 되는 이유는 마지막 사람이 이제 스스로에게 지적한 것처럼, 두 번째 사람에게 지적하고 사실 스스로에게도 해당되는 것처럼, 예를 들면 우리가 꼭 마티즈 탈래 아니면 벤츠 탈래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택할 수도 없는 거잖아. 예를 들면 소나타나 아니면 그 양아치 새끼들이 타는 하얀색 K3, K7, K5 이런 거 탈 수도 있는 거잖아, 그지?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신자의 세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이 잘 기억해 두시는 게 난세편에서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다른 거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 보입니다. 여기까지가 난세편입니다. 영상 끊죠.